안녕하세요. 혼자 아이를 키운 지가 3년이 됐습니다. 지금 사는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고 남편이 이게 매매 계약을 한 다음에 남편이 바람을 폈구나. 그 사실을 알게 돼서 이혼을 하고 이사 준비를 동시에 하면서 억만장자로 매매를 했다. 얼마나 정신이 없으셨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매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걸 뭐 날릴 수는 없으니까 네. 당연히 뭐 계약서는 썼고 이제 이사는 하는데 이제 뭐 이혼 소송도 한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당연히 이제 맞벌이셨을 텐데. 그렇지, 그거예요. 네. 맞벌이를 생각하고 집을 샀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이혼을 하게 되니까 자본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온갖 곳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샀다. 그때는 이제 3년 전이니까 이자가 낮았죠. 네. 저게 이제는 운이 뭐 좋다고 해야 1~2% 될지 니까. 나쁘다고 해야 될지. 네, 그래서 1금권에서만 받았는데 3년간 어찌 버티고는 있지만 도무지 줄어들지 않는 원금에 그냥 월세 주고 이사를 갈까 고민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에 집을 내놓은 적도 있는데 계산해도 엄청나게 늘어난 이자 때문에 월세 놓는 게 더 손해가 크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자가 좀 올라간 상태. 아니요. 지금은 주택담보대출은 다행히 그때 디딤돌과 보금자리론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걔는 뭐 장기적으로인데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 영혼까지 끌어모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사실은 LTV 여기 규제 벗어나는 이런 것들은 다른 대출들, 뭐 신용대출이나 이런 것들 그런 다 것들을 끌어다 받았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뭔가 둘이서 빨리 갚자라고 생각하고 샀을 텐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네. 그리고 아이가 부모의 이혼으로 심리적으로 문제가 많아가지고 상담 치료를 받았는데 상담 선생님이 절대 전학을 가면 안 된다. 여기서 만약에 또 애를 흔들면 애가 또 이제 멘탈이 더 뭐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까 살아야 된다 해가지고 현재는 해결이 됐고 친구도 많고 이제 이 동네를 좋아하게 돼서 우리 집 너무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작은 소도시인데 이제 말 그대로 진짜 영끌까지 해가지고 대출을 다 받아놓은 상태. 그 작은 소도시 중에서도 그래도 좀 약간 잘 나가는 지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거길 좀 벗어나기가 좀 어려운 상황. 네. 그래서 학원가랑 초등학교는 있고 유흥시설이 없어가지고 네. 주변에 뭐 편의시설도 많이 있고 해서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은 선호한다. 이러면 이제 부동산 뭐 입지나 투자적으로는 뭐 괜찮을 수는 있어요. 네. 전세 수요도 많고. 네. 그래서 시세는 4억 3천인데 빚이 4억 3천 9백이다. 와. 제가 근데 계산해 보니까 저거보다 더 많더라고요. 더 많나요? 싹 그리고 진짜 하나하나까지 다 긁어보니 살 때보다 집값이 떨어진 건 아닌데 어떻게 대출이 더 많지? 이게 생활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씩 대출 쓰는 그러다 보니 원금은 쌓이는데 원금은 안 갚아지고 이자 비용은 그렇죠. 늘어나고 담보 빼고도 그냥 생활비로 막 대출 받고 하신 게 있군요. 네. 야, 그럼 이거는 유지가 뭐 불가능한 수준인데 거의 이거는? 지금은 그런데 다행히도 간당간당하게 유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왜 생활비가 많이 들어갔나 봤더니 학원비가 되게 많이 들어갔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조금 줄어들어가지고 조금 아니라 많이 줄어들어서 2년간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나도 상담 치료 받고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아이도 이제 어린데 네. 나도 뭐 지금 막 정신이 없는데 그러니까요. 이 상황에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우선 막 가는 거지.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여유가 좀 생기신 상태인 거네요. 네. 학원비 등등 마이너스가 계속돼서 이제 빚이 막 늘어나는데 이거 뭐 정리를 못한 상태에서 이제 여기까지 왔다. 지금은 이제 지출을 많이 조절해가지고 마이너스는 면하고 있다. 아이가 4학년이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돌봄 목적의 학원이 줄어든 게 크게 작용한 것 같다. 4학년 정도 되면 이제 혼자 이제 집에 와가지고 그쵸. 뭐 엄마가 그거 차려놓은 거 있으면 먹어 하면 애가 먹고 네. 뭐 학원 갈 거 있으면 중간에 잠깐 집에서 쉬었다 가고 뭐 이런 것들 가능하죠. 저축 없이 대출금에 치여 살아가는 게 맞는가 싶다. 집이 주는 안정감이 근데 너무 좋아가지고 또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참 그래요. 이게 집이라는 게 좋거든요. 그죠. 거기다 지금 대단지에다가 또 아이를 키우는 이제 어찌 보면 이제 혼자서 키우셔야 되니까 애한테도 또 잘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특별한 일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떠난다는 거가 뭐 금전적인 걸 떠나서 약간 그런 거죠. 내가 이게 약간 뭔가 마지막 잡고 있는 줄 같은 거 같기도 하는 거지. 비슷한 감정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눈높이를 낮춰서 예를 들어 뭐 중형차를 타다가 팔고 경차를 타고 다니기가 심리적 저항감 같은 게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혼부부도 신축 아파트 전세 들어갔다가 그 다음 집은 빌라 들어가기 정말 어려운 것처럼 그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이미 그 안정감을 맛보셨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 이제 어떤 이런 건 이제 감정적인 선택인 거고 현실적인 그 문제는 당장 나가는 대출 이자와 내가 버는 돈은 또 이게 공무원이시니까 뻔한 뻔해요. 거잖아요. 이게 더 이상 뻔한 벌 수도 거잖아요. 없고. 더 벌 방법이 없는 상태인데 근데 나가는 건 또 정해져 있고 더 문제는 이제 아이가 이제 4학년이기 때문에 학원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시는데 요거는 뭐 줄어들 수는 있지만 다시 이제 올라가거든요. 네, 중학교 가고 이제 급등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내가
집에다가 올인한 사람들이죠.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그게 유의미하려면 이 집이 막 폭등을 해줘야 됩니다. 이 집이 막 폭등을 해줘가지고 내가 이걸로 이제 소득이 늘지 못하는 거를 다 얘가 메꿔주면 되는데 그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정말 나중에는 꼬여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선 금전적인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로 이제 아파트가 4억 3천인데 주담은 이제 3억 정도. 다 받았어요. 네, 48, 32, 그냥 80% 정도 받으셔가지고 디딤돌에다가 보금자리론까지. 그러니까 이거 중에 일단 알차게 다 해놓으셨네요. 잘하셨어요. 이건 잘하셨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내 소득이죠. 어쨌든 뭐 반토막이 나버린 거지. 티볼리도 어쨌든 뭐 있고 주담대 3억에 공무원 대출이 2천. 네. 요것도 야, 원리금 상환으로. 저게 이제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돈이 없었으니까 네. 충분히 이제 내 자본이 없으니 저런 거 끌어다 쓰고 퇴직금납부대출도 보니까 한 5개 100만 원, 네. 뭐 200만 원 이렇게 소액으로 그럼 진짜 다 쓴 거네요. 다 진짜 썼네. 빡빡 긁어 마이너스 통장도 빡빡 긁어가지고 이 정도면은 연봉의 거의 한 60% 정도 네. 되니까 뭐 거의 다 받으신 거고. 뭐 신용대출도 다 은행에서 받으셨고. 공제회 공제회 이게 공무원분들 보면 공제회 애들 있잖아요. 네. 내가 돈을 납입한 걸 담보로도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또 공제회에 몇 년 이상 가입을 하게 되면 보증서 개인 신용보증 같은 걸 끊어가지고 지금은 거의 7천인가까지 대출이 나와요. 7천. 네. 이자만 내는 거긴 한데 그것까지 다 끌어다 쓰신 거면 이제 사실상 금융권에서는 이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연봉이 뭐 예를 들어 뭐 4천 정도다라고 뭐 가정을 해보면은 한 2억 3, 4천 정도 대출 받아야 돼요. 2억 3, 4천. 근데 지금 거의 4억을 받으신 거잖아요. 4억 넘게. 그러니까 지금 연봉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수준인 거죠. DSR이라고 있는데 소득 대비 뭐 이걸 따져보면 거의 지금 거의 다 이걸 지금 상환해야 되는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원리금만 이제 90만 원, 이자가 이제 38만 원 정도 해가지고. 근데 이게 또 그거 아닙니까? 주담대니까 이게 체증식 뭐 이런 걸로 해놔가지고 조금 뭐 싸긴 하겠지만 앞으로 이제 점점 더 늘어날 거거든요. 이자도 좀 원금도 좀 늘어나고. 그러니까 뭐 소득 300 벌어도 130이 지금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170 가지고 생활을 하셔야 돼요, 둘이서. 네. 그리고 이게 생활을 170으로 하면 안 되죠. 또 남겨놔야죠. 그러니까 남겨서 뭐 내 노후도 뭐 챙기고 미래가 전혀 없는 상황이죠. 애도 챙기고 해야 되니까 여기서 뭐 아프거나 뭐 누가 가족이 아프거나 그러면 또 이제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 되는 거죠. 소비는 거의 안 합니다. 딸 관련된 지출은 어쩔 수가 없어요. 여행을 좋아해서 계속 가고 싶지만 1년에 한 번 정도 갔다. 작년에 동남아 갔고 올해는 제주도 갔다. 야, 이거 쉽지 않은데 지금은 이거 안 됩니다. 이게 제가 뭐 이따가 또 통화도 하겠지만 우선 지금 딱 다 백지 상태로 놓고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기존에 하던 거를 그대로 지금 포기를 안 하면서 이렇게 끌고 가보려고 하시잖아요. 그럼 나중에 완전 코너에 몰려가지고 다 던지게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야, 이게 신용카드로만 생활을 하는데 현금이 없어요. 한 달 한 달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불안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포기할 수 없는 소비는 아이 학원이다. 근데 이것도 이따 한번 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택 청약에 1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원리금에 이제 90. 그다음에 청년 도약계좌 5만 원, 공제 9만 원, 보험료 30만 원. 이거 어떻게? 저게 말도 안 돼서 그 보험 내역을 보내달라는데 뒤에서 나올 겁니다. 너무 많이 가입하셨어요. 보험이요? 그러니까 왜 보험을 저렇게 많이 가입하셨는지를 여쭤봤더니 지금 아이를 혼자 키우시잖아요. 네. 내가 아프면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나라는 그 불안감에 이것저것 가입을 하셨어요. 근데 이것도 하나 큰 거 가입하신 게 아니라 생각해보니까 불안하고 생각해보니까 불안한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짜불짜불하게 뭐 7만 원, 5만 원, 만 원 저기 합쳐져가지고 저렇게 큰 돈이 나가는 거거든요. 네. 웬만하면 다 정리해야 될까요? 네, 이거? 지금 이거 약관 대출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약관 대출? 네. 약관 대출도 진짜. 그래도 뭐 한 300만 원 정도 큰 돈은 아닌데 이 제가 보기에는 그거 약관 대출 이자 나가는 거 보험 다 그냥 깨버리고 일부 상환하고 하면 일단 보험료 33만 원 안 나가죠. 네. 거기에다가 뭐 약관 대출에 대한 이자 안 나가죠. 그리고 지금 이분 공무원이니까 당장에는 단체 보험이 있어서 일단 지금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다. 보험이 중요한 건 절대 아니다. 그렇죠. 이거 지금 소득의 10%를 넘게 보험료를 내고 계신데요. 이거는 뭐 맞벌이였어도 저는 너무 많아요. 맞벌이여도 너무 많은데 지금 외벌이신데 이거는 정말 너무 많다고 좀 보고, 그리고 이제 합쳐서 뭐 내 거 하나 뭐 아이도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커가지고 뭐 이제 자녀보험 이런 것들도 이제 뭐 한 달에 7만 원이요? 저거를 제가 보니까 되게 빵빵하게 하셨어요. 아이고. 이게 딱 보면 있잖아요. 2개를 가입하셨는데 손보 쪽에다가는 암 제외한 거 생명보험사 쪽에 암 진단금이 되게 크거든요. 5천만 원 이렇게 나오게 그리고 100세까지. 근데 여기를
여러분들도 자녀보험 가입할 때 기왕이면 좀 잘 해줘야지 100세까지 해주고 그럴 필요 없어. 애들 20살까지만 해줘. 나이 들면 야 그거 지금 2천만 원이 뭐 화폐가치 생각하면 뭐 1,000이나 되겠어 생각해서 막 5천 1억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거는 자기들이 필요할 때 그때 가서 가입하라 그래도 그렇죠. 늦지 않습니다.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하면 네, 됩니다. 그걸 뭐 엄마 아빠가 걔 노후까지 연금까지 책임져 줄 건 아니잖아요. 그러기에는 내가 우선 상황이 지금 상황이 좋지 않기 나도 때문에. 먹고 살아야지.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우선은 보험이 좀 세다. 너무 그다음에 셉니다. 이제 뭐 휴대폰 뭐 애 하나 해줘야 되는 네. 것도 있고, 그리고 공과금도 좀 나오네요. 공과금 비싸요. 학원비도 공과금 좀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식비를 좀 아끼고는 하시지만 상황이 지금 저축이 그래서 20만 원 지금 하시는 상황. 그것도 쥐어 짜서 그리고 지금 순자산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이제 사실상 이러다가 집 날라간다. 네. 잘못하면 한번 통화를 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부모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사연을 좀 봤는데 네. 이게 뭐 물론 이제 상황이 그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어찌 보면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어찌됐든 간에 이제 앞으로 내가 또 해 나가야 되는 거니까 네. 스스로 문제를 또 해결을 해야 되니까 아까 방송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선 아예 그냥 리셋하고 다시 생각한다. 네. 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우선 싶기는 해요. 너무 목소리가 힘이 없으셔가지고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아이가 우리 네. 동네를 좋아하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동네에는 혹시 뭐 빌라라든지 아니면 좀 구축 아파트라든지 뭐 좀 이렇게 좀 집값이 훨씬 좀 싼 건 없나요? 여기가 아파트가 되게 특이한 게 네, 저희 그 아파트가 대단지 1,800세대고요. 네. 그 앞에 단지가 1,300세대라서 그 두 아파트에서만 한 학교를 다 가요. 네. 주변에 다 학원 가고 빌라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고 조금 많이 건너가면은 되게 뭐 30년 40년 된 그런 아파트나 빌라들이 있긴 한데 거기 학교가 바뀌고. 되게 무서워요 거기 동네가. 네. 그러면 학군이 똑같은데 그러니까 아이가 전학 가기 싫다 뭐 이런 거잖아요. 우선은 네. 그러면은 학군이 네. 똑같은데 안에서는 우리 아파트 2개밖에 없는 거예요. 네네. 우리 아파트의 제일 작은 평수가 혹시 어떻게 됩니까? 28평? 우리 거는 지금 혹시 34요. 그러면 걸로 가도 많이 줄진 않겠네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결단을 좀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이대로 가면은 사실 제가 뭐 어떻게 다른 직업이시거나 뭐 하시면 어떻게 좀 방법을 좀 찾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지금 네. 어쨌든 뭐 이게 안 되잖아요. 소득이 뭐 갑자기 더 늘어날 확률이 없잖아요. 네,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능력상으로는 대출 2억 정도 감당하실 수 있거든요. 2억에서 뭐 2억 4천, 5천 정도? 네. 근데 이미 지금 4억 6천의 대출이 있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안 돼요. 근데 지금 전세 시세 얼마나 하죠? 지금 살고 계신 집 4억이요. 4억이요? 그러면은 그걸로만 해도 사실 부채가 6천으로 줄어드니까 네. 대출 다 갚아버리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나는 이제 나대로 이제 다시 이제 시작하는 뭐 이런 네.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이가 이제는 조금 진정이 돼가지고 안정을 좀 네. 찾아서 전학을 네. 간다 그러면 뭐 갈 수는 있을까요? 안정이 그때보다는 안정됐다는 거지 사실 지금도 그렇게 막 엄청 좋지는 않거든요. 아예 다른 도시로 갈 수는 네네. 없는가요? 약간 좀 다른 지역이나 좀 뭐 다른 데로 좀 가서 아파트긴 아파트고 뭐 이렇긴 한데 좀 구축인 데로 가서 뭐 전세 시세로 치면 뭐 한 1억 네. 후반에서 뭐 이 정도 대짜리들은 없을까요? 그런 것들은 구도심에 가면 있는데 네. 여기가 도시가 되게 작아요. 음. 근데 이제 구도심에는 거의 사람이 안 살아요. 네. 안 살고 이제 뭐 신도시들하고 이 세 군데 동네에서만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네. 그러니까 그 중간으로 가면 집을 이제 1억대로 살 수도 있지만 다 이제 월세나 전세보다는 다 매매로 나와 있고 네. 그런 집을 사면 팔리진 않을 것 같고 그리고 거기 중간에 있는 학교들은 초등학교 다 막 전교생이 막 150명, 200명 이러거든요. 근데 여기 이 세 군데 학교만 이제 800명, 1000명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네. 그 중간에는 학원도 아무것도 없고 막 그런 거죠. 요 집 내놔 보셨어요? 매매로 내놓으면 팔린대요. 여기는 거래량은 되게 많아가지고 팔릴 제가 것 봤을 같아요. 때는 네. 우선 요 상황이면요. 저는 뭐 이 아파트가 뭐 오르는 거를 뭐 떠나서 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긴
같긴 합니다. 아, 이 아파트를 팔아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 네. 팔아가지고 네. 부채를 어쨌든 다 갚고 나는 보증금 뭐 1,000에 얼마로 해서 시작을 다시 하셔야 되는 거지. 지금 이대로 가면은 제가 봤을 때 한 7년에서 10년 뒤에 이제는 완전 코너에 몰려가지고 이거 그냥 던지는 수준으로 아마 팔게 되실 것 같거든요. 네. 더 대출 받으실 데가 없잖아요. 맞아요. 더 나올 때가 있나요? 혹시 부모님이나 혹시 뭐 이렇게 있을까요?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없어요. 애가 이제 앞으로 중고등학교 정도 네. 가면은 지금보다 어쨌든 네. 뭐 애 옷도 사고 뭐 애도 용돈도 주고 뭐 애 학원도 지금 더 비싸지는데 그러니까 약간 학군도 중시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아이의 어떤 환경도 되게 따지시는 거잖아요. 학구는 안 따지고 제가 일을 하러 가니까 네. 되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학교에 혼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조금 환경이 좀 안전했으면 좋겠다. 근데 안전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아까 말한 대로 800명, 1000명 있는 학교를 보내고 싶은 거지 구도심에 가시긴 또 싫으신 거잖아요. 구도심이 되게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이 학생들이 거의 없는 그런 구조? 예요. 아예 네. 지방 되게 먼 곳인가 봐요. 소도시. 되게 멀어요. 정말 네. 작아요. 네. 네. 근데 사실 그렇게 작은 곳에 아파트 대단지이지만 사실 2개 단지 정도만 대단지고 나머진 다 네. 구축이고 이러신 데는 잠깐의 어떤 뭐 이렇게 등락은 있겠지만 크게 봤을 때는 여기가 네. 부동산 투자로 이렇게 좋은 지역이라고 말하기는 또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빚이 너무 많으니까 이미 집값을 초과해 버렸잖아요. 네. 부채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끌고 앉아 있을 이유가 없고 사실 뭐 여기를 굳이 사셔야 된다면은 네. 저 같으면 그냥 여기서 뭐 월세를 살거나 뭐 그럴 것 같은데 굳이 여기를 막 이렇게 안고 가면서 이 네.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을 끌고 가봐야 분명히 어디선가 이제 돈이 뭐 1,000만 원이나 뭐 2,000만 원 뭐가 갑자기 깨지는 일이 생기실 거야. 앞으로 뭐 10년 안에 뭔가 생기거든요. 네네. 뭐 사고가 나든 뭐 어떻게 되든 그럼 그때 가서 이제 더 이상 나올 데가 없으니까 이제 중개사 찾아가가지고 너무 죄송한데 한 2달 안에 팔 수 있는 금매 가격이 얼마냐 뭐 이러면서 막 던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예, 금매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저는 이거는 네. 방법은 없다. 지금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죄송하긴 한데 이미 사실 시기가 좀 늦은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런 마이너스로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돌아선 거 보면 네. 어떤 선택을 해야 될 시기는 지금도 늦었다. 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가 아니라 지금도 늦었으니까 빨리 뭔가 결정을 하셔야지. 사실 소비를 보면 크게 쓰시는 게 없어요. 학원비하고 맞아요. 뭐 보험료 공과금 빼면 이거 지금 매일 팍팍하게 사시는 것 같은데 느낌이 딱. 그리고 저는 이제 한 가지 뭐 희망적인 건 뭐냐면 이제 순자산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마이너스 2,600 정도 되시는데 여기서 어쨌든 아파트를 뭐 파시잖아요. 뭐 예를 들어 팔았다. 뭐 세금 떼고 뭐 이런 거 다 정리해가지고 마이너스 한 3,500 정도 되실 것 같아요. 마이너스 3,500 정도. 네. 뭐 순자산이.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빌라라든지 아까 말한 어떤 구도심이나 이런 데 가면 아마 월세가 엄청 쌀 거거든요. 물론 마음은 되게 아프죠. 아프고 나는 원래 좋은 도시에서 집에서 살았지만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뭔가 막 더 무너진 것 같고 그러시겠지만 저는 3,500 정도 빚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안정적인 직장과 이런 것들 그리고 빚도 한 방에 거의 다 갚으실 거기 때문에 다시 이제 뭐 신용대출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월세로 시작하시면 한 2, 3년이면 다 갚거든요. 네. 빚 같은 거. 그리고 이제 거꾸로 이제 매달 돈이 남고 돈이 이제 통장에 쌓이고. 그 무엇보다 걱정이 없어지잖아요. 지금은 네네, 어떻게 맞아요. 해도 네. 이거는 진짜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아서 네. 계속 마음이 안 좋으실 거예요. 근데 마음에 아마 걸리는 게 따님이 조금 제일 마음에 걸리세요? 네. 저는 사실 원룸 살아도 상관없거든요. 아. 저희 집에서 거의 안 나가서 그래서 뭐 전 진짜 뭐 그렇게 오래된 데 살아서 상관없는데 네. 근데 저희 딸하고 둘이니까 그런 걱정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근데 네. 저도 빌라도 살아보고 했지만 뭐 불안할 수는 있는데 그게 불안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거기가 뭐 사람 못 사는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 뭐 네. 치안이 뭐 엄청 막 무슨 뭐 우리나라가 뭐 남미나 뭐 이런 건 아니니까. 네네.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대로 가면 그러면 뭔가 대안이나 어떤 방법이 있냐. 제가 봤을 때는 딱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누군가가 네. 어떤 귀인을 만나서 한 4억 정도를 해결을 해줘요. 네. 뭐 결혼을 하시든지 그러니까 이건 몰라. 이거 어떤 그치. 일이 될지 몰라.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라면 네. 우리는 이대로 가면은 답이 없다. 파산이다. 파산이다 이거는. 공무원인데 파산합니다 이거는. 이미 사실 파산 단계이신 거예요. 어찌 보면. 왜냐면 지금 대출이 공무원이니까 이런 거 다 땡겨 쓸 수 있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이런 말씀 드리면 좀 힘드시겠지만 저는 이거는 정리를 하고 네. 다시 시작하자. 네. 아예. 네.
그래서 아이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컸기 때문에 애한테도 정확하게 좀 상황 설명을 좀 하고 네. 해도 네네. 될 것 같아요. 4학년이면.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네. 이 상황을 지금 유지는 못한다. 그렇지만 앞으로 다시 좀 잘해가지고 해보자. 네. 라고 얘기를 하시면 저는 차라리 나을 것 같은데 네. 만약에 네. 여기는 혹시 고등학교 학군도 있나요? 혹시 괜찮나요? 고등학교가? 네. 아 그래요? 고- 중고등학교도 다 괜찮고? 네네. 아. 그래서 여기서 딸들을 많이 키우는 것 같아요. 그러면 도저히 만약에 이 집을 던지는 거는 내가 심적으로 또 힘들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어찌 보면 나의 어떤 유일한 그런 뭐 희망 같은 거일 수도 있으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 그 제가 정도 아니에요? 엄청 이율이 막 7, 8%로 올랐을 때 네. 도저히 못 견디겠다 해가지고 이 근처에 위성 도시 같은 게 있어요. 구도심보다는 거기가 나을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갈까 막 알아보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네. 막 그때는 뭐 월세를 주고 가려고 했으니까 아. 막 계산하니까 이거는 월세는 의미 뭐 월세를 주고 없겠네. 그러면 의미가 없죠. 아니 뭐 준다면 전세를 전세, 네. 줘야 되는데 근데 이게 네. 있습니다. 뭐 제가 이 물건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말은 못하지만 지금 매매가가 4억 3천인데 전세가 4억이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투자 가치가 그렇게 좋은 물건은 아니거든요. 지금 네네. 지금 그렇게 네. 막 전세가율이 막 90%에 가깝다는 거는 이거 들고 있다고 해서 뭐 물론 뭐 1,000, 2,000 뭐 이렇게 오를 수는 있는데 전세가 네네. 하도 높으니까. 근데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동네 사람들이 이 집을 사기는 좀 뭐한데 거주는 해야 되는 사람들이 살고는 있는 거예요. 옆에 무슨 뭐 공단이나 뭐 네. 산업단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여기서 애를 키워야 되는 그 어떤 가족들이 있다 보니까 대단지에 와서 전세로 딱 사는 거지. 네. 내 돈으로 여기를 매수하려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전세가 붙는 거거든요. 보통 지금 지방에서도 약간 좀 이렇게 공급이 없거나 이런 데들은 이 정도까지는 못 붙어요. 조금 다시 튀어서 올라가거든요. 전세 네네. 매매가가. 예,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봐도 저는 이거를 정리는 하고 네네. 그다음에 우리는 좀 월세로 뭐 위성 뭐 아까 좀 다른 데 외곽으로 가시든지 해서 주거비를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공과금 다 해서 50 이하로 막아야 될 것 지금 같아요. 사실 집 때문에 나가는 게 거의 뭐 150 이상인 거잖아요. 뭐 이자 이런 거 저런 거 하게 되면 한 150 가까이, 130 정도? 그러니까 버는 돈의 지금 50%를 집에다 쓰는 상황인데 그게 말이 이거는 안 유지가 되죠. 불가능합니다. 네. 이거는. 그 따님한테도 이게 뭐 우리가 잘못돼서 간다라기보다는 사춘기 오기 전에 빨리 얘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 일이 있으면서 사실은 소득 대비 무리하게 지금 집을 사는 바람에 굉장히 3년 동안 어렵게 버텼다. 그런데 일단 너도 좀 네. 컸으니까 조금 더 지나게 되면 더 힘들어질 것 같으니 그러기 전에 우리 해외여행도 갈 수 있게 좋은 쪽으로 가자 해도 보험료는 꼭 좀 보험 줄이시고 저거. 보험은 제가 봐도 지금 한 4, 5만 원 이내로 막아야 되거든요. 네. 4, 5만 원 많이 내야 4, 5만 원. 너무 많아요. 저 암테크예요, 암테크. 아, 저거는 말도 안 돼. 이거는 말도 안 되고 지금 상황상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 그래서 저는 우선은 현금도 플러스로 만들어 놓고 현금으로는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그 순자산도 플러스로 만들어 놓는 게 1번이다. 근데 이거는 저는 이제 하나 좀 뭐랄까 그래도 좀 위로의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한부모님이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니에요. 이거는 양육비 지금 받고 네. 계신가요? 들어올 때도 있고 안 들어올 때도 있고 그렇게. 아 그래요. 그쪽 그 남편분은 그러면 좀 이렇게 소득이 좀 일정하고 좀 이렇게 된 분인가요? 아니면 소득이 좀 불안정한? 일정하지 않고 개인 사업 같은 거 좀 있는 걸로 알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네. 이게 더 그럴 수도 있는데 안 들어온다고 가정하고 들어오면 보너스다라고 생각하시고 우선은 네네. 세팅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주거비는 한 50만 원 정도 이하로 우선은 갔다가 네.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해결이 되면 다시 돌아오자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아이는 좀 뭐 공부하거나 뭐 이런 걸 좀 좋아하고 좀 잘하는 편인가요? 그래도? 아니요. 아니요. 유튜버 하고 싶어요. 아 유튜브 하고 싶어해. 괜찮아. 네네네. 괜찮아요. 그럼 학원비를 조금 줄이는 것도 네. 학원비 왜냐면 우리가 지금 학원비에 60이면 지금 20%를 학원비에다 갖다 쓰는 건데 애가 뭐 굳이 공부를 안 하고 싶어 하시면 굳이 내가 거기다 이렇게 여기다 넣기에는 지금 내가 지금 다른 것도 바쁘니까. 네네네. 그리고 애가 만약에 중3 뭐 이럴 때 다시 뭐 나 공부 좀 하고 싶어 이러면은 뭐 그때 가서 시키는 것도 괜찮다. 오히려 유튜버 나쁘지 않아요 지금. 나쁘지 않아. 그런데 그 길로 가려면 학원비가 지금 그거 관련된 학원비는 아니죠. 뭐 영상 크리에이티브 아, 그런 건 아니고. 수학 영어 그러니까 엄마가 약간 이제 놓지 못해주는 거잖아. 얘는 지금 네네. 저기 온라인의 세계로 가고 싶은데 나는 오프라인에 지금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네. 야, 너 안 돼. 너 지금
야 빨리 샤프 잡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중간에 네. 해야지 않겠니요. 그러니까. 아니 뭐 왜냐면 앞으로는 뭐 그런 건 또 아니니까 네. 앞으로 시대가 네네. 중간 할 바에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 돈으로 맞아. 애가 하고 싶은 거 유튜브 하고 싶어 그러면 영상 편집 이런 거나 배워봐. 맞아. 카메라 사주고 이게 차라리 날 수도 있어. 그러면 본인이 훨씬 그게 재밌어서 괜히 딴 길로 안 빠지고 네. 저거 가봐야 네네. 영어 수학 하면서 그게- 가서 자요 그냥. 그렇죠. 어차피 네. 안 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작은 성과와 성공을 맛봐야지 아이들들이 더 하는 거니까. 먼저 네. 그런 걸 떠나서 사실 이제 보험료는 무조건 줄여야 아우 되고. 저건 지금 네네. 그리고 지금 나머지 식비나 이런 거는 거의 뭐 어렵기 때문에 더 줄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거비, 보험료, 학원비 조금 요 세 가지밖에 없어서 결국엔 집은 정리를 할 네. 수밖에 없는 네네. 이렇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시거나 질문 있으실까요? 근데 다 잘 얘기해 주셔가지고. 네. 근데 보험을 네. 어떤 거를 줄여야 될까요? 보험을. 제가 여기다 네네. 정리를 해놨는데 이거는 지금 문자로 이거 네. 이거 줄이세요라고는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는 네, 이제 네. 이니셜만 네네. 따가지고 네, 네. 네. 사실은 근데 이니셜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다 아는 거긴 한데 사실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고 실손보험만 남겨두면 되는데 저기 SOAJ 실손이 단독 실손이 아니라 그 실손 특약 외에 다른 거 달라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다 갱신이요. 근데 그게 저거 갖고 있으면 갖고서 계속 보험료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는 저 언젠가 갱신형. 깨게 돼요. 그러면 언젠가 깨게 될 거면 지금 빨리 그렇죠. 이별을 하고 작별하고 단독 실손 하나 그리고 심지어 그 단체 보험 지금 가입되어 있으시니까 그냥 단체 네. 보험 외에 조금 필요하다 그러면 뭐 진단금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짜불짜불하게 한 4, 5만 원 네. 수준에서 실손하고 포함해서 5만 원 이내면 끊을 수 있어요. 딱. 네. 여지껏 낸 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이거는 네네. 매몰 비용입니다. 앞으로 네네. 내실 거 네네. 생각하면 지금 네. 30만 원이로만 가정해도 10년이면 360, 3,600이에요. 10년만 해도. 다 없애겠습니다. 예. 뭐 가족력이 있거나 뭐 몸이 평소에 뭐 아프시고 그런가요? 의료비가 좀 있길래. 저희 아버지가 그 심장이 안 좋으셔가지고 그 어떻게 개흉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하고. 그런 것도 혈관적인 유전이 될 수도 네네네. 있고 뭐 하니까 뭐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반영해가지고 뭐 하더라도 5만 원 정도. 네. 차라리 보험료 낼 돈으로 건강검진 자주 받으세요. 걱정되시면 네. 심장 쪽이 걱정되시면 그쪽 네네네. 검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셔야지 보험료는 뭐 네. 네. 그래서 꼭 요 순자산 지금 마이너스로 전환된 건 되게 심각한 거니까 이거를 제로로 만든다. 네네. 네. 제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네. 그 현금 흐름도 플러스로 만들어서 한 달에 뭐 못해도 뭐 70만 원, 뭐 100만 원 정도 저축할 수 있게 세팅을 하시고 네네. 그 다음에 뭔가 다음 길을 찾아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힘내시고요. 네. 네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